11, 12, 1, 2월 4개월 상승한 경우에 연말까지 상승할 확률은 100%다. 우리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늦어진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120 이상에서는 과매수 구간, 75 언더에서는 과매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90 언더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예요. 이 감사 보고서가 3월 달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감사 보고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리 종목 지정, 그 다음에 상장 폐지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은재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PC 지표라고 이제 연준에서 중요시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둘째 주쯤에 CPI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었죠. 높게 나왔었는데 PC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2.4%가 나왔는데 전월이 2.6%, 예상이 2.4%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 사실 좀 높죠. 전월이 2.9%에서 예상이 2.8%, 실제가 2.8% 나왔습니다. 이 PC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연준에서 CPI보다는 좀 안정적인 이 PC 물가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4%는 연준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잘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목요일 날 나온 거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ISM 구매자 관리 지수, 그 다음에 구매자 제조 지수,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나오면 이제 경기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예상치 대비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49.5에서 47.8로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시간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한 2%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그래서 사실 이게 최근에 좀 올랐어요. 2월 초에 4% 언더에서 CPI가 나오고 4.3%까지 올랐다가 이 PC 지표가 이제 예상보다 낮고 이 ISM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4.1%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지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빼고 좀 다 좋아요.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소폭 올랐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이제 2% 올라서 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최고 지수를 찍었고요. 자,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갱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자, 독일 지수 같은 경우 종가 기준 신고가 갱신. 다만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쪽만 좀 안 좋은데요. 사실 중국 쪽도 나름 자, 2월 초 대비해서는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중국 지수 때문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만은 역시 전 세계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의 금리예요. 5.25에서 5.5%인데 사실 이제 연초만 해도 3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해서 올해 대여섯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걸로 기대를 좀 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점점점 미뤄지죠. 지금 연준에서는 올해 3번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연초에 말을 했고 그게 점점 더 현실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달에도 금리 인하 확률은 27% 낮죠.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 업종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이 반도체 지수들이 다 폭등을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쭉 볼게요. 미국 종목들. 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AMD도 사상 최고치 갱신. 대만의 TSMC도 거의 최고치를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봐서도. 그 다음에 미국의 SMCI라고 하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만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쭉 볼까요? KLA 사상 최고치 경신, 램리서치 사상 최고치 경신,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상 최고치 경신. 반도체주들이 거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프뷰티라고 이 중소형 화장품 업체인데요. 자, 여기도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 그 다음에 자, 이튼이라고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변압기입니다. 여기도 사상 최고치 경신. 그 다음에 2차 전지랑 관련 있는 알버말이죠. 전 세계 1위 리튬 업체입니다. 자, 알버말도 보시면은 11월 달에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주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중 바닥을 찍었죠. 자, 미국 쪽에는 다 이렇게 좋다. 종목들이 좋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연초만 해도 3월부터 한 7번에서 지금 6월 이후로 한 서너 번으로 좀 줄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또 상승 기간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11, 12, 1, 2월 4개월 상승한 경우에 연말까지 상승할 확률은 100%다. 평균, 자, 연말까지 21%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도 78.6%의 확률로 추가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늦어진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월별 평균 주가 등락률입니다. 자, 뭐라 그랬죠? 자, 미국의 주가의 격언에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 1, 2월 달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3월과 4월은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늦어질수록 상반기는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 9, 10월 달은 조금 조심하자. 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1, 2, 3, 4월 상승률인데요. 1월 달과 2월 달은 평균적으로 똔똔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1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2월 달에 반등을 해서 어찌됐든 똔똔입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3월과 4월에 상승 확률이 크다. 3월 달에는 평균 2.7%, 그 다음에 4월 달은 2.8%. 확률적으로는 이 두 번을 뺐으니까 80%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 4월 달에는 우리가 시장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이 지수 자체는 8%로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 탑 10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서요. 사실 하락 종목 수들은 훨씬 좀 많았어요.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이 알테오젠이 이 머크와이 계약으로 급등을 했죠.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엔캠, MSCI 편입 기대감으로 70%가 올랐고,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전도체 대장으로 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낮다. 대형주가 제일 많이 올랐고 이렇게 소형주는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제가 맨날 시장의 힘을 볼 때 ADR을 보라 그랬죠. 자, 이게 120 이상에서는 과매수 구간, 75 언더에서는 과매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90 언더기 때문에 중간 정도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100 이상을 못 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지만은 3월 달에는 이 종목들이 좀 확산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SCI 리밸런싱이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번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 편입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또 편출될 종목들은 또 빠집니다. 이게 2월 29일 날로 끝났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와 이제 한진칼이 편입이 됐는데 일단은 향후는 어떻게 될 거다? 두 종목은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요. 이 5종목 같은 경우는 미리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5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상승 확률이 좀 더 크겠다. JYP 엔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엔터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죠.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이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할 때 이 초동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초동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 트와이스부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1일차부터 그 전작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7일차까지 전작이 65만 장이었는데 자 100만 장까지 이렇게 초동 판매량이 처음으로 기존의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있지, 엠믹스 등이 역성장을 했는데 자 JYP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초동 판매량이 성장을 했다. 요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SCI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낫괴라 그러죠. 패시브가 나온 괴물. MSCI에 편입되기 위한 조건이 시가총액은 5조 이상, 유동 시가총액은 유통 물량만 계산한 겁니다. 이게 1.8조 이상인데요. 자, 요런 종목군들이 이 최근에 이 MSCI 편입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좀 몰랐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모두 편입을 만족을 시켰고요. 자, 현대 일레이라든가 엔캠, 자, 이런 종목들은 유동 시가총액은 편입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만족을 못 시켰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오를수록 더 매수가 붙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두산로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좀 빠질수록 기대감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이 4조 내지 3조 정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은 그 기대감이 더 오히려 희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4분기 실적이 보통 이제 분기 실적은 그 분기가 끝나고 1분기 같은 경우 3월 말이 끝나고 4월 45일 동안 발표를 해요. 근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줍니다. 즉 사업보고서를 3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특히 감사보고서는 이 3월 31일 이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보고서가 3월 달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감사보고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관리종목 지정 그 다음에 상장 폐지까지도 우리가 염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말 일주일 전까지 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좀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관리 종목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기업. 3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감 일주일 전까지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일단 팔고 보자. 주가가 보면 계속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피하자. 이 자본 잠식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기업들입니다. 즉 자본금에서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자본잉여금이 붙어서 이제 자본 총계가 원래 큰데요. 손실이 계속 누적됨으로써 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낮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4년 이상 연속 영업 손실인 기업은 피하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좀 예외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또 잘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카나리오 바이오가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전액 자본 점식이 됐다. 벌써 이제 주가가 이때부터 급락을 했죠. 이런 것들은 거래 정지가 좀 됐어요.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추후에 상장 폐지까지도 염려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불확실성이 언급된 기업은 피하자라고 그랬는데 이 감사 의견을 봐야 됩니다. 감사 의견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적정이면은 오케이인데 한정, 비적정, 의견 거절을 받으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장 폐지 위험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년도 여러분들이 감사 보고서를 봤을 때 이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은 이 외부 감사 관련 사항에 또 코멘트가 좀 있어요.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으면은 한정, 비적정, 의견 거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3월 달에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영업 손실이 4에서 5년 정도 지속이 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